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활주로가 뜨겁게 달궈지는 바람에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학교는 임시 휴교를 했습니다. 주방이 찜통으로 변하면서 영업을 중단한 식당도 속출했다고 하죠. 올여름 40도가 넘는 폭염에 노출된 영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을 깊숙하게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린피스에서 일하고 계신 김지석 전문위원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93년도에 네,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후변화 문제가 나중에 핵전쟁보다 더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요. 그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뭐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직장에서도 뭐 그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다가 제 뜻을 잘 이루지 못하고 영국 대사관에서 가서 이제 외교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해보다가 책도 쓰고 나중에는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전에 그린피스로 넘어가서 정말 좀 목적 높게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근데 해결책은 있다. 근데 빨리 이거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지석 전문위원 이력이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뭐 30년 전이잖아요. 벌써 93년이면 그때부터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을 때에
기후 위기 다큐멘터리 보고 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그린피스도 환경운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그린피스 활동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것인지. 뭐 네. 그린피스가 원래 시작은 뭐 네. 핵무기 실험 반대하고 뭐 네. 이런 걸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고래 네네. 보호를 했었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더 큰 환경 문제 차원에서 이제 뭐 플라스틱 문제도 네. 좀 막아야 된다고 네. 노력하고 있고, 근데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그 기후 위기를 막지 못하면 아. 다른 거를 아무리 잘 아무리 챙겨도 잘해도 소용없다. 이게 좀 소용 없어지는 네네.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네. 다른 것도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조직 차원의 네. 한 그런 자원의 한 반 정도를 네. 기후 위기 막는데 네. 좀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현 씨도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절박감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어. 일단 땀을 안 흘리던 제가 네.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리면서 이거 진짜 기후가 심각한데? 라는 좀 보시기에는 어머 되게 단순할 수 있지만 네. 그거를 되게 네.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사실 있어요. 올여름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유럽에서 뉴스를 보면 뭐 폭염, 산불 그게 다 이제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전문가로서 보실 때 이 기후 변화가 지금 어떻게 현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어떻게 좀 드러나고 있는지. 그 사실 물가가 올라간 것도 네. 영향이 네. 꽤 있거든요. 네. 그 우크라이나 네, 전쟁 전쟁으로. 때문에 식량값이 오를 때 인도가 그때 밀 수확량이 초과될 것 같아서 우리가 메꿀 땐 걱정하지 말아라 했었어요. 아. 실제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았는데 네. 3월에 인도에서 40도 정도의 폭염이 네. 오면서 그 마지막 농사를 이제 수확량이 망쳤군요. 망치는 네. 바람에 수출 중단을 하고 네. 결국은 부족해져가지고 밀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사실은 땀이 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네. 그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 네. 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시장에 안 오지? 네. 너무 맞아요. 더우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물가가 비싸다라고 느끼지 네. 기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연결은 참 안 시키는 분위기가 맞아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아니 정말 그 식탁에 올라가는 반찬값이 전보다 훨씬 더 비싸졌다는 걸 좀 체감을 하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도 기후 위기 뭐 문제다 이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들었지만 그렇게 뭐 실감을 하지 못하는데 네. 요즘 들어서 정말 실감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네. 산불 뭐 네. 여기저기서 나고 네. 호주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 이때 이제 정말 불바다가 됐었죠. 한 네. 5개월 동안 타고 코알라 네. 뭐 맞습니다. 타셨고 사실 코알라 지금 멸종 위기로 그냥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 화재 이후로. 그래서 근데 이게 참 기후 위기가 힘든 게 네. 이게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게 네. 지금도 땀 나면 그렇지만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그래. 잊어버리기가 네. 쉽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앞으로 국제 무역이나 네.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다 반영하기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어서 네. 요즘은 보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수출할 때 네. 뭐 추가로 세금 내야 된다든지 이런 네. 것들. 이대로 방치했을 때 그러면 우리 일상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빠질까요? 뭐 여름이 더 덥고 더 길어지고 네. 사실 열대야가 한 2, 30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뭐 하루면 지나가요 이런 식이었다면 네. 이제는 1년에 한 15일, 20일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밤에는 정말 에어컨 안 켰거든요. 네. 낮에는 좀 켜더라도. 근데 이제는 저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좀 어느 정도 켜다가 뭐 새벽에 끄긴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기후는 이제 앞으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네네. 얼마나 나빠지다 멈추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지금 더우면은 근데 한 10년 지나면은 그래도 2022년도에는 그때가 낫었다. 나름대로 괜찮았어. 땀을 흘렸지만 나가서 걸어다녀서 뭐 죽지는 않았어. 뭐. 네네.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진짜요? 무섭다고 해서 이렇게 외면하면 더 무서워지는 거고요. 저는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의 그 글도 제가 책에서 인용했었는데 제가 네. 쓴 책에서 생특사 사직생. 네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무섭지만 해보자 하면은 네.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길게 가면은 국가 붕괴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뭐 네.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이대로 쭉 내버려 두면.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속도도 이제 과학자들이 애초에 예측을 하셨던 것보다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네. 사실은 과학자들도 의견이 좀 달렸어요. 음, 안 오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였고 대부분은 오고 있는데 좀 천천히 올 거다라고 네. 그 중에 일부는 이거 더 빨리 올 것 같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양쪽이 좀 무시당한 그러니까 사실
안 온다는 사람들은 조금 조명을 받았어요. 아. 네. 야, 안 오는 거 아니야? 이 관심 많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길 이런 거에. 바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 다음에 중간쯤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류로 끌고 온 아, 거고, 네. 근데 사실은 더 빨리 올 거라고 경고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맞는 그게 더 맞는 방향이었다. 게 돼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더 신중했던 과학자들은 네. 너무 신중했던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당장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궁금해요. 근데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예,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세 가지 자원이 사실은 굉장히 풍요를 줬지만 네. 이게 이제 쓸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다른 걸로 바꿔주면 문제의 약 80%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바꿀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좀 들쑥날쑥하는 전기를 잡아주는 배터리 저장 시설, 그리고 이제 양수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낙차를 이용해서 네. 그 저장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치하면 해결된다라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학자들이 좀 얘기했다면 네. 이제는 유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그게 들어오면 굉장히 묵살당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석연료, 그 이산화탄소를 내는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입장에서 좀 그런 얘기하는 걸 꺼리는 게 아닌가. 요즘은 해외에선 기업들이 나서서 그거를 챙기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아마 이렇게 뭐랄까 안정적인 기후가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환경이 유지가 됐은 다음에 뭐 자본주의든 그렇죠. 공산주의든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무너지면 거기서는 뭐 주의할 게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뭐 생존의 뭐 사바나가 돼버리는 건데 사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2015년에 회칙 발표를 하시면서 네, 천미받았어서. 네네, 그 우리 공동의 집을 네. 지키라고 하셨고, 이게 집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자본이나 회사들이 눈을 뜨고 그걸 같이 동참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간 늦게 이제 네. 발동이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뭐 아리백이니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나왔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그 재생에너지로 만든 물건을 사주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리백에 가입을 네.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그 가입해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거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좀 그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반적으로는 안타깝게도 그 태양광 풍력 같은 걸 많이 해는 것이 네. 기업한테도 좋고 네. 일반 시민한테도 좋은데 네. 굉장히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왜 그럴까요? 뭐 아마 시작은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그 환경 쪽 계신 분들이 뭐 저 네. 포함해서 네. 태양광 풍력으로 원자력을 없애자 이래버리니까 네. 일단 원자력 쪽에서는 반발이 심한 그렇죠. 거고 석탄 발전소 없애야 된다 했을 때도 뭐 그쪽에서도 그럼 우리 고용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돼버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많은 학자분들이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면 일단 뭐 땅이 없다라고 네네. 하는데 국가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쓰는 거 10배, 20배 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가 몇 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 묵살당하면서 그냥 유지되는 좀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수출도 해야 되고 네. 해외랑 거래를 해야 되고 그렇죠. 투자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요구에 좀 눈을 뜨는 기업들이 나와서 뭐 저도 뭐 특강 같은 거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면 안 사주겠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엄청 우리도 큰일이죠. 생존을 위해서도 네. 사실 바꿔야 되고 네네. 지금 뭐 재생에너지, 태양이나 풍력이나 이런데 이제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갈 길이 먼 거 아니냐. 그럼 당장에 지금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를 포기하면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누리는 전기 못 누리고 전기값 올려야 되고 그런 거 포기할 수 있겠나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겁주기예요, 그게 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을 늘려서 그게 그 석탄이나 이런 걸 대체해야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렇죠. 그걸 포기해서 편리한 삶과 뭐 이런 편리한 삶을 포기하는 거를 것이 아니라. 포기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만들어서 깨끗한 거로 대체합시다인데 대체합시다 그러면 다 포기하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하자는 사람들을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네. 면이 사실 잘 있죠.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근데 잘 네.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확신으로 배척하는 네. 그런 어떻게 그런 굉장히 확신을-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예. 음,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뭐 때때로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리미리 대비해서 건강도 그렇고 미리 안 아프게 잘 살면 제일 좋은데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도 의사의 처방을 자꾸 안 믿는, 태양광 풍력 해야 된다고 계속 결과가 나오는데 연구 결과가 우린 그건 싫다, 딴 거 뭐 없냐,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죠. 다만 그 국제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거는 좀 따라가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이 있잖아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위원님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근거와 뭐 시장 정보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어제 방 정리를 하다가 2016년도에 나온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그런 경제지에서 이미 그 뭐랄까 무게추가 재생에너지를 기울었다. 네. 하면서 태양광 이만큼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네. 보면서 기사가 떴거든요. 그게 6년 전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미 국제에너지기구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도 태양광 풍력이 결국은 주력, 네. 2050년까지 적어도 70% 에너지는 네. 태양광 풍력 두 개가 책임지게 된다라고 전망하고 이미 투자도 작년 기준으로 새로 만든 그런 전기 생산 설비의 82%가 재생에너지고 그래요? 네, 네. 그 중에서 88%가 태양광 풍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태양광 하면 아직도 뭔가 좀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네요. 네, 제일 큰 부분은 네. 비쌌습니다. 굉장히. 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한 장이 한 10년 전만 해도 한 8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5만 원이 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효율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술이 발전하면.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네. 자꾸 사람들이 높아지면 써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데 네. 지금 있는 거를 계속 설치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식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네.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야 됐는데 네.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약 17%예요. 재생에너지가. 네. 우리나라가 7%가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뭐 2배 이하, 그러니까 네. 평균보다 한참 떨어지는 네. 수치죠 지금.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가 정말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직접 태양광을 통해서 그 전기를 생산하시고 말하자면은 발전소를 운영하신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엘고의 책을 하나 번역했었거든요. 네. 그 우리의 선택이라는 해결책에 대한 책을 번역했는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네. 뭐 미시시피 주가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와닿지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막 정말 임진한 얘기도 막 포함해서 막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근데 쓰고 나니까 저도 좀 부끄러워지는 게 저도 말만 했지. 그때만 해도 태양광에 대해서 뭐 안 좋다, 뭐 문제 있다 해가지고 네. 저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도 실천을 좀 해야겠다. 네. 한번 해보고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은 그래요. 이제 뭐 문제점을 또 알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그 누나 집에 설치를 한번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 네. 사시는 곳 옥상에다가 한번 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이제 다 같이 참여해서 해결하면 좋은데 네. 보니까 다 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거를. 네. 그래서 그럼 일당 100, 뭐 일당 한 500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또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굉장히 전기를 많이 생산하실 텐데 그게 그럼 어떻게 제가- 전기를 팔아서 돈이 좀 생기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나라 정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만든 거에 대해서 한 8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 게 국가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얼마가 아니라 투자한 거 대비 회수하고 약간의 회수하고. 이익이 날 수 있게. 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벌진 않지만은 그런 네. 적정한 회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한 500가구가 쓰는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 세계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기 위해서
탄소 가격제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제 뉴스에 보면 뭐 배출권을 거래한다든지 탄소세를 낸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사실은 그 범칙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주차 위반, 네. 뭐 속도 위반.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지불해라라는 건데. 네. 채찍과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고 당근도 그러니까 있고. 탄소세는 채찍만 있는 거예요. 네. 배출했어? 그러면 세금 내. 세금 내. 예. 근데 이제 그 배출권 거래제는 많이 줄였어? 더 많이 줄였어 목표보다? 그럼 그걸 팔아서 돈을 더 벌어. 예,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주는 거라서 그렇군요. 기업들이 유럽에서 우리가 거래제는 수용하겠다. 네. 근데 탄소세로 하지는 세금은 마라. 내기 싫어하죠. 그거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그 페널티를 부과하면 네. 기업들이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때 이제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네. 뭐 이익도 보존하고 그런 건데 반감이 굉장히 많죠. 네. 탄소. 그래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탄소세를 부과하라는 게 유엔에서도 권고인데 네. 그걸 부과하면서 다른 부가가치세라든지 네. 소득세를 줄여서 네. 전체 그 경제 그런 부과되는 세금을 뭐 혜택을 준다는 거죠. 더 늘리는 방식보다는 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세금 하지 말고 탄소는 정말 줄여야 되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세금을 네네. 부과하자라는 식인데 이제 보통 사회적 논의가 지금도 힘든데 추가로 세금을 또 걷는다고 반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사실은 이미 2010년도, 8년도 이럴 때도 네.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영국 대사관 일할 때 네. 관련해서 영국하고 뭐 교류할 네. 때도 제가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거에 대한 환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그럼 보니 유럽에서는 시행하고 있나요? 유럽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고요. 네. 추가 탄소세도 약간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예를 자동차 같은 경우 그 휘발유에 세금을 더 네. 부과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조금 약해요 이게. 그래서 큰 그냥 효과는 없다. 내연기관차, 엔진 달린 차를 판매를 금지하기로 아. 유럽에서는 이제 그거 한 10년 7월 달에 이내로 뭐 그렇게 합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합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합의해가지고 유럽은 이미 확정됐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만 쓴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까지 정책들이 나가고 있군요. 네, 그 네. 내연기관차의 발생지고 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자동차 산업이 전체 경제의 한 15%? 이 정도 차지하는데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희생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뭐 단호하게 그런 정책을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네, 모습이. 근데 아쉬운 건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 네. 더 이상은 못 미룬다라고 확정을 한 거죠. 네. 자, 우리 위원님 경력이 아까도 뭐 다채롭죠.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또 뭐 환경 에너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차 뭐 만드는 일에도 관여도 하셨다 그랬고 그다음에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시면서도 이런 환경 에너지 관련 일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린피스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게 뭔가 좀 분명하게 더 환경에 대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신 건가요? 어떤가요? 네, 여기서 한 가지는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사실 환경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집단 생존. 생존. 그렇죠. 네. 환경 보호를 통한 집단 생존. 네. 그 저는 원래는 2004년도만 해도 네. 기업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봤는데 좀 분위기가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국가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이제 영국 대사관을 네. 그래서 약간 외세를 등에 업고 한번 영향을 줘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요. 사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는 도입될 때 제가 중간에서 그러니까 저야 뭐 이제 연결시켜준 역할이지만 네. 전문가분들하고 환경부 분들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영국 정부도 약간 기후 외교는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파리 협약도 됐고 그러니까 조금 느슨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린피스로 옮겨가서 했고요. 일단 저는 제가 환경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다기보다는 건강하게 좀 다 같이 생존하는 거에 전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핵전쟁보다 더 기후변화가 무섭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환경을 좋아하는 환경 지킴이의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고요. 이거를 못 지키면 뭐 지구적으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의 집이 무너질 수 있다. 공동의 집이 불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라서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뭐 직장 옮긴 것도 그때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일까 해서 이제 옮기다 보니까 환경단체로서 일하고 있는 건데 좀 아쉬운 건 저는 환경단체까지 안 가도 좀 충분히 목소리가 나와서 제가 거기서 일을 안 해도 이미 대응을 하고 있는 사회를 좀 꿈꿨는데 정말 생존을 위한 일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환경운동을 최전선에서 하시면서 어떤 지금 느낌을 갖고 일하시고 계시죠? 뭐 지금은 제가 조금 약간 좀 괜찮은 상태인데 네. 작년 말 정도만 해도 굉장히 우울한 기분에 예. 사실 해외에서는 그 기후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안달복달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된 느낌도 있고 지금 불이 나서 막 불이야 소리 지르는 다른 사람도 태평하게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렇죠. 예, 저 네, 방금도 네. 대기실에서 네.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과학적이지 않다 아직 입증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열받으셨구나. 또 이렇게 좀 네. 댓글로 네. 이렇게 점잖게 대화를 네. 나눈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후 관련 가장 큰 법안이 지금 통과되려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합의가 됐거든요. 네. 예, 그 집권당에서는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가고 있었고 이제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세력이 이제 그쪽에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잘하지 않을까. 긍정의 방향으로. 네네. 그리고 기업들이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온도차가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는 이게 당면한 일이라고 판단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만 예전에도 항상 조금 희망을 품었다가 지나고 보면은 생각보다 뭐가 바뀌지가 네. 않아서 실망한 기억이 있어서 그렇군요. 약간 좀 뭐랄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서 근데 기대했다 실망하고서 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게 제일 안 좋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잘 되면 좋겠다.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근데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지치지 지치신 것 않기가 같은데. 네.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네. 그러면서 전 그래도 왜 그런 옛날 주례사에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네네. 저 고등학교 때 기후 위기 안 다음에 머리가 하얄 때까지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네. 30년 그러면서는 뭐 일하시는데.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동시에 좀 더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군요. 안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자책할 때도 있고 네. 뭐 나름대로 했다 하면서 그냥 자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면서도 또 국가적인 측면이나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그냥 일반 사람들 이렇게 딱 봤을 때 개개인이 좀 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제가 딱 드는 생각은 텀블러? 요 정도 생각이 드는데 네. 요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예, 이 기후 위기 대응은 엄청난 그런 투자와 그렇죠. 대응이나 아니면 정말 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나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고 난 그냥 산속에서 살 거야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은 역할을 제한적이라고 인정하고 네. 나면 할 일은 그러면 에너지원을 바꿔주는 거 이런 건데 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야 돼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런 걸 할 때는 그럼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은 정부와 기업이죠. 그렇죠. 네. 화력발전소 문 닫는 거 개인이 하기 어렵죠. 그럼요. 그렇죠. 예, 정부가 예. 해줘야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건 아니었어. 네. 내지는 이거는 조기 퇴출. 근데 말씀드리면 퇴출 전에 대안을 만들어 놓고 마련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가 할 일이죠. 그렇죠. 네. 정부가 그게 되도록 그런 정책을 빨리 만들어주고 해줘야죠. 그럼 투자도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합니까? 확실합니까? 하면서 네. 이제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 정부 그리고 뭐 기업들한테 이게 뭐 네 돈 내놔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살자 우리 네. 우리 같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좀 제대로 좀 움직여주면서 네. 그때 개개인이 그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지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맞습니다. 그쪽은 그냥 네. 뭐 내버려 두고 그쪽에서 막 광고는 되게 뭐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은 정부와 막- 기업에 좀 압력을 더 넣는 맞습니다. 일 예, 예. 먼저 그게 하고 먼저 되고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닌다든지 네. 뭐 일회용품 안 쓴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좀 미미하긴 하죠. 예. 네, 폐기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의 한 3%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이 폐기물 열심히 줄인다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 97%를 폐기물을 0으로 만들어도 네. 97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88%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대체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유럽은 이미 하고 있었고 네. 미국이 지금 제대로 발동에 걸리려고 하고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네. 그게 되면은 정말 이제는 정말 가는구나 세계가 네. 인정하고 빨리 좀 따라가 주면 네. 우리나라도 잘할 수 있는데 네. 참 안 되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 상황은 다급한데 이 다급한 상황만큼 막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어떻게 또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한 가지는 저는 네. 결과는 예측하고 싶지가 않은 게 네. 결과를 예측하면 다시 우울해지거든요. 우울하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걸 보면 네. 별로 잘할 그것 수가 같지는 좀 않은데.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최대한 태양광 풍력으로 해서 석탄 발전소 하나도 끄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소비 문화를 좀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다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런 경제 그런 대국 중에 하나로서 전 세계랑 무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바뀌어서 지금보다는 잘할 텐데 네. 항상 이제 문제는 굉장히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시간이 별로 없다. 네, 시간이 없는 거는 뭐 이미 네. 교황님께서 회칙을 내셨을 때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상황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내셨는 건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뭐 좀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미 7년을 지금 까먹고 그러네요.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급하게 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환경을 별 관심 없는데 지켜야 되나? 뭐 이 생각보다는 난 이런 생활이 좋은데 그 생활을 지키려면 기후가 더 변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거에 필요한 조치들을 뭐 국가적으로 할 수 있게 기업들이 할 수 있게 역할을 좀 이렇게 하시고 그게 바뀔 때 좀 거부감이 들더라도 저거는 공동의 생존에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럼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뭐 나도 살았지만 뭐 애들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이 많은데 뭐 나도 앞으로 한동안 더 살 거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 울고 있는 북극곰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후위기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세계 지도자들이 전쟁이나 보건위기 등에 쏟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